안녕하십니까. 논술트리거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굳은 결의를 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 각종 방송 매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날이 설 대로 날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굳은 결의를 다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이든지 좌와 우가 균형점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칫 독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엄청난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독재라는 유혹에. 최근에 기성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 메이저 방송들, 각종 유튜버들 이런 쪽에 보면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끝까지 내란 정부 부여잡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나름 전임 교수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도 고문이라는 사람들, 보도 국장이라는 사람들, 기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1890년대 미국 밴더빌트 대학 유학 중인 한 조선인 지식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조선이 지금 야만적인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맹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국민의힘을 여기다 비교했어요. 암울한 현실에 절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암울하다.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의 정부의 폭정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망하는 게 어떨까? 문맹국 식민지가 되면 그나마 거듭날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이래서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주는 척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땐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 찬성할 수가 없느냐? 이 사람들은요,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감춰놓은 자기의 본심이 따로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국민의힘이 마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전직 고위 관료 이런 거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무슨 부업입니까? 부업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전투력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투력을 발휘해 달라는 건데 그 전투력은 고사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보세요. 부패가 넘치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임 정당에서 나가서 한 지명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사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이해운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하사를 돌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하사를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총알바지는 국민의힘이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지명은 그들이 해놓고 총알은 이쪽으로 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이해운 의원 자체가 되도 않은 그런 짓거리 행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응징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소속됐다고 그 본질을 흐렸다고 해서 그 본질을 없애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본질인 국민의힘 자체를 없애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본질을 그래도 상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실존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절대. 의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자라는 게 있는데 친구하고 거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마고우로 만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속 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도로의 연석선 위에 돌 위에 앉으면 그게 의자다. 그 다음에 반대기 위에 앉으면 반대기가 의자다. 그 다음에 신문지 깔고 앉으면 신문지가 의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존주의자예요. 왜? 쓰는 쓰임새 용도에 맞춰서 그 사용 용도에 맞춰서 의자라는 용도에 맞춰서 기본을 설정하게 되면 의자는 그 다음부터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남아요? 앉는다가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뭐를 해칩니까? 기존에 우리의 예를 들어서 본질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자는요, 앉는다 뿐만 아니고 외형과 형식이 갖추어져 있어요. 어떤 구체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 구체물을 우리 머리에, 대뇌 속에서 연상작용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앉는다만 가지고 우리가 내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연상을 떠올리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자란 자체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만 개의 의자를 봐도 다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의자라는 거. 앉는다라고 구별하면 의자 구별 못해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혜훈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전 의원이나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고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벌인 사람도 누군가는 있습니다. 나쁜 사람 왜 안 없겠어요? 여기에 빌붙었다가 저기에 빌붙었다가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용도가 실행이 이렇게 됐으니 실천이 이렇게 됐으니 실존이 이렇게 있으니 이게 실존이 현재의 실존이 이게 본질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본질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존주의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더더욱 증폭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 예를 들어서 강의할 기회가 또 생기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때까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요. 이런 식의 법칙에 휩싸여 가지고 마치 실존이 본질인 것처럼 호도행 이런 법칙에 상대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존 본질을 호도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입니다. 이거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면 국민의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좌파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반대 세력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거 안 좋아요. 그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흔드는 세력들은 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에 집중하는 세력들이에요.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이 우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본질들을 쓱 내세워서 나 이게 기존의 본질을 진짜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잘못이 있으면 내부에서 성토하고 토론하고 격렬하게 그죠? 피 터지게 싸우는 건 내부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본질 자체를 쪼개면 안 됩니다. 당을 쪼개고 그 다음에 서로 헤어지고 나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자기 성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음해하는까지 좋아요. 그렇지만 왜 쪼갭니까? 왜 튀어나갑니까? 안에서 해결해요. 안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개혁하고 혁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기본 본질에 휘둘리다가 그 기본 본질이 아닌 거에 휘둘리다가 지금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단식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굳은 결심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 굳은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한골 탈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눈물로 그때 상봉하는 것을 TV 화면으로 봤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바로 저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식의 고통보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정신적 고통보다 정치적 고통보다 뭐가 심했겠어요.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그 사이에도 누가 비웃었어요? 좌파에서 비웃었어요.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거 비웃고 일부 언론에서는 성토하고 일부 유튜버에서는 조롱과 조롱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같이 한 배를 타자는 생각은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손을 잡아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스스로 이런 손을 잡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여기겠어요?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을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정체성이구나. 본질은 여기에 있었구나. 대한민국의 본질은 누구가 있습니까?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경제 부흥시키고 전두환이가 반도체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부흥 그 다음에 자원외교 그 다음 4대강 사업 그 다음 박근혜의 조국과의 결혼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거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조국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가치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버린다고요? 박살을 낸다고요? 그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뭐를 없애지 않아야 돼요? 이들을 비판한 것까지 좋아요. 전두환 비판해도 돼요. 박정희 비판해도 돼요. 이승만 비판해도 돼요. 이명박 비판해도 되고 박근혜 비판해도 좋아요. 그렇지만요. 뭘 쪼개면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을 쪼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성토하고 이런 건 내부에서 해야 돼. 윤석열 성토해도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 비판해도 돼요. 그렇지만 윤석열의 정체성까지 부수면 안 돼요. 윤석열의 정체성은 놔둬야 돼요. 왜? 그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1890년도에 밴더빌트 대학에 유학 중인 조선인 지식을 인용해갖고 그 전임 교수 신문에 그 칼럼을 게재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냐?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이 폭정이 끝날 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요, 차라리 망하면 어떨까? 식민지가 되면 어떨까?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조선의 정체성을 부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조선의 정체성은 정말 잘못된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자기 국민을, 자기 신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백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을 노예로 쓴 나라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나라예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리에 미군들이 와갖고 우리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와갖고 본 게 뭐냐면 거리에 똥밭이었어요. 이걸 78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 누가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질서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동맹국들이 도와준 거 사실이잖아요. 중국이 도와줬어요?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중국과 러시아입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뭐 일으켰어요? 6.25 일으켜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전 세계에 있잖아요. 수백만 써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군인들이 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최초이자 마지막인 나라, 유엔군의 이름으로 지켜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유엔이 그 역할을 합니까? 유엔은 완전 좌파로 굳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 도와준 게 유엔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의 날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유엔의 날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유엔 싫어해요. 왜냐? 돈만 왕창 미국한테 지원금 다 받아가고 미국 반대하는 의견만 내세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어?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누구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일치한다. 그래서 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건국은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시리즈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우리하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러시아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미국이 더 걸어갈 수 있고 동맹인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도 하고 그들과 적절하게 경쟁도 하고 동맹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와 건전한 동맹을 맺을 수 있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술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